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신영화입니다. 자, 오늘 2023년 4월 적중 예상 특강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강의를 듣기 전에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의 토익 자료실에서 적중 예상 특강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문제를 먼저 풀어보신 이후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채점과 리뷰를 함께 진행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Part 1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Part 1에서는요, 인물 중심 사진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1번 사진에서는 두 남자가 오두막으로 보이는 그런 건물 근처에 걸터 앉아서 경치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고 또 주변에는 바닥에 눈이 쌓여 있는 모습도 확인이 돼요. 자, A번부터 들어볼 건데요. 항상 Part 1의 청취 포인트는 자, 성우의 음성에 놓여 있는 세 번의 강세. 리듬을 잘 따라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강세를 잘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Part 1에서 오답을 소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동사 그리고 명사를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자, A번부터 바로 들어볼 텐데 듣고 소리내어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The men are shoveling some snow. The men are shoveling some snow. 따라해볼까요? The men are shoveling some snow. 자, 여러분 우리 shovel 이런 표현은 명사도 되고 동사도 가능하죠. 명사일 때는 삽을 의미하고 동사일 때는 삽으로 치우다 혹은 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흙이나 혹은 눈과 함께 어울려 쓰이는 동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 두 사람이 눈을 삽으로 치우고 있는 동작을 묘사하고 있는 보기 A는요. 동작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shoveling에서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자, 그럼 B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The men are entering a cabin. 따라 읽어볼까요? The men are entering the cabin. 자, 여러분 일단 enter이란 동사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cabin이라고 하면 우리 오두막 사진에서 보이는 이러한 건축물을 오두막집 cabin으로 묘사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B는 왜 답이 되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죠. entering이라는 동작이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enter이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어떤 안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묘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진에서 출입문이 확인이 돼야 돼요. 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보기 C는요. The men are sitting near a wooden structure. The men are sitting near a wooden structure. 따라해보죠. The men are sitting near a wooden structure. 자, the men are sitting. 우선 우리 자동사 sit을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할 경우 앉아있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자, 두 사람 앉아있는 모습 확인돼요. 그리고요, 저 wooden structure라고 했는데요. 사진에서 오두막집 확인되시죠? 이 오두막집을 묘사하면서 건축물 내지는 구조물을 뜻하는 structure라는 표현 사용 가능하죠. 건물을 묘사할 때 등장할 수 있는 표현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무로 된 목재 구조물 근처에 앉아있는 두 사람의 모습 확인이 되네요. 따라서 정답은 C로 선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보기 D 마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The men are putting items into a backpack. 네, 여러분 보기 D가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요? 그렇죠. 동작이 역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 putting items into a backpack. 배낭에 물건들을 넣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사진에서는요, 확인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나머지 오답들, C를 제외한 나머지 선택지들은요, 모두 동작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정답은 C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자, 2번 사진을 보니까요, 한 사람, 찍혀 있는 인물 사진이 등장을 했습니다. 두드러지는 모습 볼게요. 일단 이 남자분이요, 비즈니스 어타이어, 그렇죠? 수트를 입고 있는 그런 정장을 입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두드러지는 사물로는 저기 여행용 가방, 스케이스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보이는 장소에서 버튼을 누르는 모습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자, 항상 사진을 먼저 확인하시고 묘사 가능한 것들을 빠르게 훑어주셔야만 합니다. 이때 동작과 상태,
그리고 복장 상태도 확인해 주셔야 되고 주변에 보이는 사물의 명칭을 연상해 두셔야 돼요. 자, A번부터 점검해 볼게요. 계속해서 우리는 강세를 따라 들을 겁니다. He's adjusting his tie. He's adjusting his tie. 따라해 보죠. He's adjusting a tie. He's adjusting. 소리가요. 여기 끝에 있는 요 축약형 is의 사운드가 이렇게 붙어서 he's adjusting 이렇게 발음됐어요. 일단 adjust라는 동사 뒤로 우리가 그 옷이 등장을 하는 경우, 의류를 나타내는 표현이 등장할 경우에는 우리 매무새를 바로잡다, 단정히 하다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기 A는요, 그는 그의 넥타이를 바로잡고 있다 의미가 되는데요. 여러분 adjust라는 이 동사로 동작을 묘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이 이 뒤에 등장하는 대상에 닿아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매무새를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남자의 손이 넥타이에 전혀 닿아 있지도 않네요. 따라서 동작이 없기 때문에 A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B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He's pressing a button. 네, 따라해 볼까요? He's pressing a button. 자, he's pressing. 누르고 있는 동작, 두드러지고 있었고, 그리고 버튼을 누르는 모습. 네, 완벽하게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B번으로 연결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 이 성우는요, 호주식 발음의 성우이다 보니까 이 버튼의 T 발음을 button 이렇게 발음하고 있었어요. He's pressing a button. 그죠? button. 근데요, 어떤 성우들은요, T라는 요 자음 뒤에 이렇게 N이 받침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이때 T를 마치 이응처럼 읽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러다 보면 button 이렇게도 발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 또 알아두시고요. 보기 C로 넘어갈게요. He's reaching for his shoe. He's reaching for his shoe. 가볼까요? He's reaching for his shoe. 자, 우리 shoe라고 하면 신발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reach for이라는 동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기억하세요. reach for이라는 건요. 이렇게 손동작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무언가에 닿기 위해서, 뭔가를 잡기 위해서 손을 뻗고 있는 모습을 묘사할 때 reaching for something 이런 표현이 등장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남자가 신발에 닿기 위해 혹은 신발을 잡기 위해서 손을 뻗고 있다라고 했는데 C가 답이 되려면 남자가 아무래도 허리를 좀 굽히고 신발 쪽으로 손을 쭉 뻗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돼야 되겠죠. 사진에서는 남자는 reaching for his shoe가 아니라 a button 이렇게 묘사했다면 가능했겠죠. 버튼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뻗고 있다라고 본다면 가능했겠지만 신발로 손을 뻗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 넘어갈게요. 보기 D번도 He's leaning against a wall. 따라 읽어볼게요. 한 번 더 듣고 He's leaning against a wall. 시작. He's leaning against the wall. 우리 lean이란 동사는요. 뒤에 against와 함께 쓸 경우 어디에 기대다라는 의미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남자가 벽에 기대어 있는 상태는 아니네요. 그렇죠? 따라서 D번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정답은 boy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두 장의 사진을 통해서 인물 중심 사진들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사진들은요, 주어가 모두 사람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 사진 유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1순위 바로 동사에 놓여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2번 사진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동사를 가지고 오답을 구성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뒤에 나오는 대상이 잘못된 경우도 있었지만 보통 동사만 잘 들어도 오답이 거의 한 70%는 소거가 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Part 1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Part 2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Part 2의 핵심은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죠. 자, 화자의 의도를 기억하고 끝까지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이 끝남과 동시에 그 질문의 의도를 우리말로 간추려서 계속해서 되뇌가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만 합니다. 이때 질문에서 요구하는 정보, 그 질문의 의도에 가장 충실하게 답을 하는 보기가 있다면 우선순위 응답이 되겠죠. 만일 고민이 좀 된다면요. 일단은 세모 표시로 보류해 두시고 나머지 선택지들을 소거해 나가는 식으로도 충분히 정답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3번 바로 들어볼게요. Where is the trade show going to be hosted? Where is the trade show going to be hosted? 네, 여러분 앞에 의문사 잘 들렸는데요. 의문사는 바로
where이었습니다. 자, 중간에 명사로 주어 자리에 trade show라고 하면 우리 무역 박람회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끝에 있는 동사가 중요해요. 어디에서 이 행사가 열릴까요? 주체가 될까요? 개체가 될까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간추려서 선택지가 나오기 전에 그 사이사이 텀이 약간씩 있잖아요. 그럼 그 텀을 활용하셔서 어디서 열려요? 이런 식으로 되뇌가 주시면 됩니다. 자, A번부터 점검해 볼 텐데요. 우리 의문사 의문문에는 yes나 no로 답변 불가하다는 것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비슷한 기능에 sure, of course 또는 I agree 이렇게 긍정하거나 동의 혹은 수락하는 식의 답변은 절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A번부터 확인해 보죠. 어디서 열리나요? You can exchange it for free. You can exchange it for free. 당신은 그것을 무료로 for free exchange 교환할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요. 장소를 묻는 질문의 의도하고는 무관합니다. 엉뚱한 응답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A는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B번으로 넘어갈게요. At the Ridley Conference Hall. 네, 여러분 장소를 묻는 질문에요. at 이하 장소 명사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특정 장소로 답하는 B번이 선택이 되어야만 하고요. 보기 C. Sometime in July. 네, sometime in July는 시점으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를 묻는 where가 아니라 뭐에 어울리는 응답이죠, 여러분? 그렇죠. when에 어울리는 답변이기 때문에 C는 오답. 따라서 정답은 boy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죠. 사실 이 3번 문제를 읽으신 이 성우분은 where 하고 정확하게 이 의문사 where을 굴려서 발음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영국식 혹은 호주식으로 이 장소를 묻는 의문사를 발음하다 보면 성우들이 R 발음을 굴리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where 이게 끝을 건조하게 날리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요. 미국식이건 영국 또는 호주식이건 이 장소를 묻는 의문사의 경우 빠르게 발음을 하다 보면요. 뒤에 있는 또는 사운드가 다 탈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떻게 들릴 가능성이 크냐면 왜 이렇게 발음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다 보면요. Where's the trade show? Where's the trade show? Where's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된다면요. 틀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만일 그랬다면요. 네, 보기 C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요. 우리가 흔히 이 where이라는 의문사는 when이라는 의문사랑 발음이 혼동되거든요. 자, 그럼 when은 어떻게 발음이 될까요, 여러분? when은 콧소리가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when is 아시겠죠? 그래서 콧소리에 유무를 놓고 판단을 해주셔야만 해요. 자, 이 성우분은 친절하게 아주 잘 발음을 해주셨지만 간혹 속도가 빨라질 경우에는 where가 아닌 where도 아닌 where로 발음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can you put in an office supply order? 자, 3번 문제하고 비교하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앞에 의문사가 무엇일까요? When can you When can you? 콧소리 들어있었죠. 자, 언제라고 시점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채워볼게요. When can you put in an office supply order? 가볼게요. When can you put in an office supply order? 자, 단어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우리 주문하다라고 할 때요. order라는 단어를 명사로 쓸 경우에 지금처럼 put in 또는 place라는 동사와 함께 쓰입니다. 그리고 office supply는 사무용품을 뜻하는데 발음하실 때 office supply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office supply. 끝에 있는 자음과 시작하는 사운드가 충돌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office supplies도 office supply order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언제 사무용품을 주문하실 수 있나요?가 되겠습니다. 자, A번부터 우리 시점을 우선순위로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I put the jackets away. I put the jackets away. 제가 그 자켓들을 치웠어요. 시점을 묻는 의도하고는 무관합니다. 아마 put이란 동사를 활용해서 오답을 만들고 싶었던 거겠죠? B번 가볼게요. The furniture company. 가구 회사라고 답을 합니다. 시점을 묻는데 전혀 관련이 없죠. 오답 속어했더니 자동으로 정답은 C가 되겠네요. Doesn't Anna do that? Doesn't Anna do that? 따라해보죠. Doesn't Anna do that? Doesn't Anna 사람 이름이에요. 애나가 그것을 하지 않나요? 라고 되묻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만약에 실전에 정말 이런 식의 답변이 나왔다. 그럼 뭐 하고 계실 건가요? 내가 A, B에서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오답을 소거했는데 A 또는 B 중에서 찍으실 건가요? 그래서는 안 되죠. 자, 앞에서 확실히 소거하셨다면 C에서 좀 애매한데 해도 C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맞힐 수 있다면 그 역시 실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애나가 그것을 하지 않아요? 하고 묻는 이 보기 C는 왜 정답이 되는 걸까? 자, 여러분 제가 이 보기 C의 또 다른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Anna is in charge of that. 자, 애나가 그것을 담당해요. 또는 That's not my responsibility. 같은 맥락이죠.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 일은 제 업무가 아니에요. You should ask Anna about that.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아닌 애나에게 물어보세요. 결국 이 네 가지 답변들은요. 다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저는 모르겠는데요. 모호한 응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파트에서 특히 의문사, 의문문은 정보를 요구하는 의도의 질문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모르겠는데요 라고 답을 하는 이와 같은 모호한 응답은 언제나 우선순위 응답이 된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넘어가도록 하죠. 이번에는 5번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Our train has just been cancelled. Our train has just been cancelled. 네, 여러분 평서문이에요. train, cancelled 이 두 단어를 잘 들어주셨다면 문맥이 크게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우리 기차가 막 취소됐어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안에 숨은 화자의 의도는 어떡하죠? 약간의 당황스러움? 어떡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이런 의도가 감춰져 있지 않을까요? 자, 기차가 취소되었다라는 이 평서문에 대한 적절한 리액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book another one. Let's book another one. 따라해 볼까요? Let's book another one. Let's book another one. book another. book 소리가 붙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때 book이란 동사는 reserve, 예약하다의 동의어죠. 자, 열차가 취소되었다라고 하니까 다른 걸 예약하도록 하죠. 라고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때 one이라는 이 표현은요. 질문 속에 언급된 train을 의미하는 바로 그런 부정대명사가 되겠죠. 그러면 다른 열차를 예약하도록 해요.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정답은 A가 되어야만 하겠네요. 괜찮으신가요? 자, 그럼 보기 B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2 minutes. In 2 minutes는 해석 2분 후에가 돼야 되겠죠? 2분 후에요 라는 건 시점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평서문에는요. 이와 같이 동사가 누락되어 있는 구, 전치사 구 또는 명사 구만으로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답을 소거하실 때 평서문에 동사가 누락되어 있는 답변들이 들린다면 다 소거하셔도 돼요. C로 넘어갈게요. It will start shortly. It will start shortly. 그것은 곧 시작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요. 뭐가 시작한다는 거죠? 열차가 취소된 거와 무슨 상관이죠? 네,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전혀 없으므로 정답 A번 가셔야 되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 들어볼게요. Should we replace the printer or have it repaired? 네, 여러분 or이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선택권이 제시되는 바로 선택 의문문입니다. 빈칸 제시해 드릴게요. 찾아볼까요? Should we replace the printer? Should we replace the printer? 자, 첫 번째 질문 앞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Should we replace the printer? 프린터를 교체해야 할까요? 했고요. 뒤에 Or have it repaired? or have it repaired. 자, or 뒤에 이어지는 이 질문에서의 have란 동사는 사역 동사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프린터를 수리를 받아야 할까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교체를 할까요? 아니면 수리를 할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답변이 일단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응답일 텐데 A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3 additional posters. 네, 3 additional posters. 3장의 추가 포스터요. 질문의 의도, 문맥과 무관합니다. 아마 프린터 때문에 포스터를 끄집어낸 듯한데요. 오답이죠. B번으로 갈게요. It's time that we got a new one. It's time that we got a new one. 네, 화자가 It's time that we got a new one. 자, 우리가 새로운 것을 구매할 때가 되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이때
A new one. 이 one이라는 것은 질문에서 언급된 the printer를 대신하는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새로운 프린터를 가질 때가 됐어요. 라는 말은 즉 교체를 하자라는 것을 좀 달리 표현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겠죠. 수리를 해서 기존 것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새로운 프린터를 사용하자. 따라서 정답은 보기 B번으로 연결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보기 C 마저 들어볼게요. You're going to enjoy the place. You're going to enjoy the place. 당신은 그 장소를 좋아할 거예요. 네, 의도와 문맥과 무관하기 때문에 오답이죠. 정답은 보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 의문문에서 선택권으로 제시되어 있는 이 option을 선택할 때 다른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식의 응답이 나오게 되면 약간 변별력이 높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at's the budget for the holiday party? 자, 빈칸 띄워볼까요? What's the budget for the holiday party? What's the budget? 빈칸에 들어갈 명사는 budget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budget이라고 하면 예산을 의미하죠. 그래서 what's the budget이라고 하면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티를 위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A번부터 갑니다. Decorations are in the supply closet. Decorations, 장식품들은요, are in the supply closet. 비품장 안에 있어요. 문맥과 전혀 관련 없어요. 그렇죠? 오답입니다. 아마도 파티에서 연상할 수 있는 decorations, 장식품들을 끄집어낸 혼동어를 사용한 오답인 듯해요. 자, B번으로 갈게요. Yes, he plans to retire soon. 깔끔하게 소거 가능하죠. 여러분 의문사가 있는데 yes로 답할 수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C가 확실하게 정답이라는 건데 It hasn't been decided yet. It hasn't been decided yet. 따라해보죠. It hasn't been decided yet 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라는 것은 결국에는 현재로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요 라는 모호한 응답이 되는 거죠. 정답률 100%인 답변. 자, 앞서서도 우리 모호한 응답이 등장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앞에서 살펴봤던 문제에서는 특정한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식의 모호한 응답이었다면 이번에는 결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문맥의 모호한 응답입니다. 유사 표현들 함께 정리해 볼까요? That's still undecided.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또 We are considering a few options. 저희는 몇 가지 options, 가능성들 혹은 선택권들을 고려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이죠. It hasn't been confirmed yet.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건 없다. 역시 모르겠어요. 라는 모호한 응답에 해당이 된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 들어볼게요. Why did you revise our project budget? Why did you revise our project budget? 네, 여러분 why라는 의문사가 등장했는데요. Why did you 이하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을 한번 뽑아보면 Why did you revise our project budget? 네, 자, why, revise, project budget. budget 또 나왔네요. 자,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why, revise가 되겠습니다. 물론 budget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우선순위 키워드를 뽑으려면 의문사와 함께 revise란 동사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자, 가볼까요? 이유를 묻고 있는데 왜 프로젝트의 예산을 수정했어요? 의 의미가 되니까 왜 수정을 했는지 어떤 타당한 이유로서 수정을 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A번 들어보세요. Near the projector. 네, near the projector는 장소로 답을 하는 것이죠. 이유를 묻는데 near 뒤에 장소? 네, 답이 될 수 없겠죠. 따라서 A는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보기 B번으로 넘어갈게요. Because more funds are needed. 네, because more funds are needed. 왜냐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가능하죠.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수정할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요. B번으로 연결하셔야 되겠네요. 보기 C 마저 들어볼게요. Yes, I made some. Yes, 듣고 오답 소거하시면 확실히 B번
정답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난이도를 높일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A와 C가 너무 터무니없는 오답이잖아요. 그렇지만 Y란 의문사의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요. 선택지를 모두 문장으로 제시를 하게 되면 약간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청취력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판단을 내려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9번 문제로 건너가 볼게요. How far away is the train station from the cafe? How far away is the train station from the cafe? 질문 앞 세 단어 기억나세요? How far away 하면 얼마나 멀어요의 의미가 되겠죠. 자, 카페에서 기차역까지 얼마나 먼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거리로 답을 하는 응답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A번부터 확인합니다. I'm not very hungry at the moment. 전 지금 I'm not hungry, not very hungry. 전 많이 배고프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요. 질문의 의도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따라서 A는 오답입니다. B번 갈게요. No more than a few blocks. No more than a few blocks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로를 구분짓는 그러한 하나의 구역을 블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몇 블럭밖에 되지 않아요 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즉 좀 간접적인 답변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몇 블럭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꽤 가깝다라는 간접적인 응답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보이가 돼야 되겠죠? 자, C 한번 들어볼게요. We flew in as well. We flew in as well. 네, we flew in as well. 발음이 약간 까다로워요. We flew in as well. 우리도 또한 비행을 했어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고 문맥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거리를 묻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따라서 정답 보이로 가셔야 되겠고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들어볼게요. Are those customers waiting to be helped? 빈칸 제시해 볼까요? Are those customers waiting to be helped? Are those customers waiting to be helped? 네,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Are those customers waiting 이하에 to be helped 라는 동사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죠. Are those customers waiting to be helped? 괜찮으시죠, 여러분? helped 였습니다. 끝에 helped 하고 약간 T 사운드가 나고 있던 거. 자,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저 고객들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신 건가요? 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질문의 의도는 확인입니다. 고객님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닌지, 그렇죠? 도움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게 맞다면 yes, 아니라면 no, yes or no로 답변 가능하죠. 물론 생략도 가능하지만 A번 확인해 볼게요. They'll go on sale next week. They'll go on sale next week. 가보죠. They will go on sale next week. 자, go on sale 하면 할인을 하다의 의미가 되니까 그것들은 다음 주에 할인이 될 거예요. 말이 되지 않아요. 이 질문의 의도는요. 이 고객들이 대기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의도인데요. 네, 따라서 A는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또한 이 they라는 것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질문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they는 사물을 지칭할 수도 있고 뒤에 go on sale 이런 표현을 통해 이때 they는 뭔가 사물명사, 복수 사물명사를 의미할 텐데 질문에서는 전혀 알 수 없어요. 보기 B번으로 가볼까요? Some additional assistance. Some additional assistance. 자, 질문 속에 help이란 동사가 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의어가 될 수 있는 명사 assistance를 끄집어낸 오답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요. 말이 되지 않아요? 자, 보기 C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 고객들 대기하고 계신 거예요? Peter's assisting them. Peter's assisting them. 네, 여러분 뭔가 어색한 표현이 나온 듯한데 Peter's assisting them. 이 문장 안의 동사는요. assisting 잘 들렸잖아요. 그럼 앞에 사람 이름이 등장했구나. Pete is assisting them 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Peter's assisting them. 네, Pete is assisting them. Pete is assisting them. 소리가 계속 자음 뒤에 모음이 붙으면서 연결되다 보니까 또 빠른 속도로 한 호흡에 Pete is assisting them 라고 하니까 약간 좀 당황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피트가 그들을 돕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라 나는 피트가 돕고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군요. 따라서 정답은 C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정답은 C가 되고요. 이제 them이라는 이 대명사는 바로
those customers. 고객들을 대신하는 대명사임을 알 수 있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Have you decided where to go on your vacation? Have you decided 네, have you decided 결정했나요? 라는 일반 의문문의 형태로 시작은 했는데 where to go on your vacation? 뒤에 의문사가 등장하죠. Where to go on your vacation? 의문사는 where였습니다. 자, where to go, 어디로 갈지, 휴가 때 어디로 갈지 결정하셨나요? 자, 이와 같은 형태의 질문은요, 우리가 흔히 간접 의문문 내지는 의문사를 포함하는 일반 의문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문의 의도는요, 의문사 의문문과 동일하다는 것이 핵심이죠. 자, 어디로 갈지 들어볼까요? Usually in the winter. usually in the winter는 언제에 해당하는 응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시점으로 지금 계절로 답을 하니까 when에 어울리는 응답, 장소를 묻는 질문의 의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B번 가볼게요. I've been there many times. I've been there many times. 해석은 저는 그곳에 여러 번 많이 가봤어요. 의 의미가 되는데 어디에 가는지를 물었는데 그곳에 많이 가봤다. 거기가 어딘데요? 어디 가겠다는 얘기예요. 문맥과 관련이 없어요. 따라서 B 오답입니다. 자, 그럼 정답은 C가 되어야 하는데요. I'm weighing my options. 여기서 생소한 표현이 등장하네요. I'm weighing my options. 네, 여러분, I'm weighing my options. 우리 weigh라고 하면은 흔히 무게를 재다 할 때, 계량하다 할 때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보기 C는요. 표현을 통째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I'm weighing my options의 의미는요. 이 옵션이 좋은지 이 옵션이 좋은지 어떤 게 좋을까 이렇게 고민 중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고려 중이에요. I'm considering some options 하고 같은 맥락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직 고민 중이에요. 혹은 몇 가지 고려 중이에요. 의 의미. 그래서 정답은 결정을 아직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즉 알맹이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모호한 응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C가 돼야 되겠고요. 보기 C와 같은 응답은 여러분 암기를 꼭 해두시는 게 좋겠죠. 다음번에 접했을 때 어색하게 들리지 않고 정확히 해석할 수 있도록. 자, 오늘 파트 2에서 모호한 응답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소 모르겠다는 것을 조금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응답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리뷰하실 때 그 점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The fitness center is open until 11 p.m., isn't it? The fitness center is open until 11 p.m., isn't it? 네, 꼬리에 isn't it이 붙어있는 부가 의문문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요. 피트니스 센터, 체육관이 오후 11시, 그러니까 밤 11시까지 문을 여나요? 안 여나요? 그걸 확인하는 의도예요. 직역했을 때 11시까지 문을 열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지만 결국 이 질문은 확인이기 때문에요. 긍정 의문문과 답변이 동일합니다. 자, 11시까지 문을 여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Yes, as far as I know. Yes, as far as I know. 한 호흡에 따라해 보세요. Yes, as far as I know. Yes, as far as I know.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정답은 긍정하고 있는 응답 A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yes가 생략이 돼도 정답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요. As far as I know 하면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라는 그 말 자체가 긍정의 의미가 되기 때문이죠. 자, B번 가볼게요. I think it will fit. I think it will fit. 네, 여러분 잘 들리는 단어 I think fit. fit은 잘 들린단 말이죠. 중간에 it will은 소위 기능어기 때문에 강세가 딱히 놓여있지 않아서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fit이란 표현은 잘 들립니다.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이죠. 제 생각엔 잘 어울리는, 잘 맞을 것 같아요의 의미가 되는데 질문의 의도는요. 영업시간에 대해 확인하는 의도이잖아요. 아마 fitness에서 fit을 끄집어낸 오답이었겠죠. C 들어볼게요. Close the door when you leave. 떠나실 때 문을 닫아주세요. open 때문에 close를 나오는 함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A가 되어야만 하고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문장 전체로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응답을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as far as I know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That's what I heard. That's what someone said. 제가 듣기론 그래요. 전 그렇게 들었는데요.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 자체로요. 다
yes라고 답을 하는 응답이죠. 또 이번엔 그 자체로 부정하는 경우에는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Probably not. 아마 아닐걸요? Not that I know of, not to my knowledge. 제가 알기로는 아니에요. 그 자체로 no 하고 부정하는 응답. 자, yes or no question에서는 언제나 우선순위가 되는 응답들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3로 넘어갑니다. 점수 잡는 Hackers.